지금 당장 산비탈을 깎아 만든 도심의 도로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마 창밖을 내다보시면 회색의 밋밋한 콘크리트 벽이 제일 먼저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옹벽이 도로 옆에 끝없이 이어져 있잖아요. 청취자님은 그 격을 보면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그냥 흙이 무너지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무겁고 조용한 돌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실 것 같네요. 네네. 아주 단순하고 정적인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뭐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정밀한 우주선이나 화려한 인공지능 기기를 떠올리지 묵묵히 서 있는 시멘트 벽을 떠올리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고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에서만 첨단 과학을 찾으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옹벽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옹벽의 세계로 한 걸음만 딱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고요하고 차가운 표면 뒤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치열하고 폭력적인 물리학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와, 표현이 아주 역동적이네요. 네,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은 바로 이 도시의 숨은 영웅, 옹벽의 외적 안정성과 파괴 메커니즘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 먼저 제공된 1번 슬라이드와 2번 슬라이드를 함께 보시죠. 네,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그 설계 기준 자료를 종합해보면요. 옹벽 설계 핵심은 결국 이 안정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옹벽 전체를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 즉 강체, 리지드 바디로 가정한다는 겁니다. 옹벽 내부의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깨지는 그런 내적인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벽 전체를 절대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 하나의 완벽한 강철 블록으로 생각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옹벽이 엄청 대형화되고 깊어지면서 붕괴 방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밀려나는지 같은 변이, 즉 사용성 검토도 필수가 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기본은 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옹벽 자체는 절대 변형되지 않는다고 치고 이 거대한 블록을 밖에서 밀어내려는 힘과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는지 그 외적인 싸움에 집중하자는 거네요. 그럼 옹벽을 밀어붙이는 적들은 누군가요? 가장 강력한 적은 단연 그 벽 뒤에 쌓여 있는 엄청난 양의 흙입니다. 물리적으로 흙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무너져 내리려는 성질을 가지거든요. 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옹벽두의 흙이 벽을 밖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을 주동토합이라고 부릅니다. 흙이 능동적으로 옹벽을 공격하는 거죠. 능동적으로 공격한다. 오케이. 반대로 우리 발밑, 그러니까 옹벽 앞쪽에 있는 흙은 옹벽이 앞으로 밀려 나올 때 찌부러지면서 방어를 해줍니다. 이걸 수동토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옹벽 스스로의 자중, 즉 아래로 누르는 힘도 더해집니다. 능동적으로 밀어내는 흙과 수동적으로 버텨주는 흙의 싸움이군요. 그런데 옹벽도 결국 스모 선수처럼 체중이 무거울수록 유리한 거 아닌가요? 무조건 무겁게만 만든다고 좋은 건 아니죠. 왜요? 단순히 흙을 막으려면 그냥 돌을 산더미처럼 쌓아주면 밀리지도 않을 텐데요. 자료를 보면 파괴 모드가 전도, 활동, 지지력, 전체 활동 이렇게 엄청 복잡하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왜 네 가지나 되는 거죠? 만약 공간과 예산이 무한하다면 피라미드처럼 쌓아도 됩니다. 하지만 도심 질환은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가장 얇고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형태를 찾아야 하거든요. 아하, 예산과 공간의 제약이 있군요. 네. 무작정 무겁게 만들면 땅이 그 막대한 무게를 못 견디고 푹 꺼질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미는 힘, 누르는 힘, 회전하려는 힘이 다 동시에 작용하니까 논리적으로 파괴 시나리오를 하나씩 차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기 위해 다음 5번 슬라이드와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첫 번째 파괴 모드인 전도입니다. 네, 가장 직관적인 위협이죠. 옹벽이 앞으로 엎어지는 현상입니다. 뒤에서 흙이 맹렬하게 밀어내면 옹벽 앞쪽 끝, 즉 앞굽을 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쿵 하고 넘어지는 거네요. 그런데 요구 안전율이 2.0 이상이더라고요. 힘이 1대1만 돼도 안 넘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 2.0이라는 숫자에 자연을 대하는 엔지니어들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철근이나 유리는 강도를 100% 통제할 수 있지만 자연의 흙은 불확실성이 엄청나거든요. 아, 흙의 상태가 계속 변하니까요. 맞아요. 습도나 건조 상태에 따라 압력이 며칠 만에 수십 %씩 요동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무조건 2배 이상 견디도록 여유를 두는 겁니다. 겸손함의 수치군요. 그럼 이 전도를 어떻게 막나요? 보니까 뒷굽의 길이를 길게 연장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누군가 제 어깨를 앞으로 강하게 밀 때 안 넘어지려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버티는 거랑 같은 건가요?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다리를 뒤로 뻗으면 내 체중으로도 버티지만 그 뒤로 뻗은 다리 위로 흙이 쏟아져 내리면서 그 무게로 내 다리를 꽉 밟아주게 됩니다. 오, 저군의 엄청난 무게를 역이용해서 나를 바닥에 고정시키는 든든한 아군으로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 도심지라 다리를 뒤로 뻗을 공간조차 없으면 깊은 안반에 집안 앵커를 꽂아서 물리적인 인장력으로 옹벽을 뒤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 넘어지는 걸 막기도 합니다. 자, 넘어지지 않고 잘 버텼다면 다음은 미끄러질 차례입니다. 7번 슬라이드와 8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엎어지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죠. 빙판 위에서 다리를 뻗어봤자 뒤에서 세게 밀면 썰매처럼 미끄러질 테니까요. 이게 활동 파괴 모드입니다. 네, 바닥 마찰력이 밀어내는 주동 토압을 못 버티고 밀려나는 거잖아요. 근데 미끄러짐 안전율은 1.5더라고요. 전도는 2.0이었는데 왜 활동에는 더 관대한가요? 그건 예측 가능성의 차이입니다. 옹벽에 엎어지는 힘을 계산할 때는 변수가 너무 많지만 바닥 마찰력이나 점토의 부착력은 집안 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꽤 정확한 값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아,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예산 낭비를 막으려고 1.5로 합리화한 거군요. 그럼 마찰력을 높이려면 바닥을 넓히거나 흙을 거친 걸로 바꾸면 될 텐데 저 방지 대책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활동 방지벽, 쉐어키라는 걸 바닥에 설치한다고요? 청취자님들도 상상해 보시죠. 바닥 가운데에 뾰족한 콘크리트 이빨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그냥 요철 하나 튀어나온 거잖아요.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콘크리트 이빨이 파괴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게 없다면 콘크리트와 흙 사이가 미끄러지면서 파괴가 일어나겠죠. 네, 서로 다른 물질이니까 원래 되게 미끄럽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빨을 땅에 깊숙이 박으면요. 옹벽이 미끄러지기 위해서 이제 그 이빨 앞쪽에 뭉쳐있는 흙더미 전체를 통째로 뜯어내면서 밀고 가야 합니다. 헐, 파괴면이 콘크리트와 흙 사이가 아니라 흙과 흙 사이로 강제로 옮겨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흙 입자들은 서로 거칠게 맞물려 있어서 흙을 뜯어내며 미끄러지게 하려면 수십 배의 막대한 힘이 필요해지죠. 공학적으로 엄청난 묘수입니다. 버티고 안 미끄러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9번, 10번, 11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 두려운 파괴 모드가 나옵니다. 지지력 문제인데요. 아무리 옹벽이 튼튼해도 발밑에 땅이 꺼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지지력 안전율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군요. 땅이 무너지면 아까 계산한 게 다 도미노처럼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설계자들이 엄청 집착하는 개념이 있다고요. 네, 바로 편심 관리입니다. 하중의 압력이 옹벽 바닥 중앙의 6분의 B 구간, 즉 B/6 구간 내에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푸시백을 좀 해볼게요. 바닥 전체가 땅에 찰싹 붙어 있는데 굳이 무게중심이 한가운데 근처에 있어야 하나요? 약간 쏠려도 바닥 전체가 지탱하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자님도 같이 상상해 보시죠. 책상 위에 지우개를 평평하게 놓고 정중앙을 꾹 눌러보세요. 골고루 밀착되죠. 자, 이제 누르는 손가락을 지우개 제일 끈 모서리로 옮겨서 꾹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죠? 누른 쪽은 짓눌리는데 반대쪽 모서리는 책상에서 붕 뜨게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흙이 뒤에서 밀어내면 옹벽 무게중심이 앞굽 쪽으로 쏠리는데 이게 6분의 B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반대쪽 뒷굽 밑바닥이 땅에서 들뜨려는 힘, 즉 인장응력이 발생해버립니다. 아하, 발바닥 전체로 지탱해야 하는데 한쪽 발뒤꿈치가 들리면서 까치발을 서게 되는 거군요. 좁아진 발가락 쪽으로 수천 톤이 쏠리면 땅이 으스러지겠네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뒷굽이 들뜨는 걸 막으려고 접판을 넓히거나 기초 지반을 개량합니다. 아예 단단한 안방까지 말뚝을 박기도 하고요. 전도 막고, 활동 막고, 지지력까지 통제했네요. 수학적으로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절대 안 무너지겠어요. 지금까지의 완벽한 수학적 계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실무의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진짜 보스는 바로 물입니다. 도면 위에서는 완벽했지만 물이 개입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자료에도 설계의 완성은 수압의 배제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토압, 마찰력, 편심 다 계산했는데 비 많이 와서 물 안 빠지면 소용없다는 건가요? 물이 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요? 두 가지 치명적인 짓을 합니다.
첫째, 흙 속에 물이 차오르면 간극수압이라는 게 발생해서 흙 입자들을 부력으로 띄워버립니다. 흙 입자들이 물에 뜨면 흙의 마찰력이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겠네요. 바닥면에 윤활유를 붓는 격이군요. 게다가 둘째로 물 자체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더해집니다. 수영장 벽이 받는 그 수압이 옹벽 등쥐를 밀어붙이는 거죠. 옹벽의 댐의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아, 그래서 옹벽 중간에 배수공을 뚫거나 뒤에 맹암과 같은 보이지 않는 배수 터널을 묻어서 물을 몰래 빼내는 거군요. 어떻게든 물과 싸우지 않고 힘을 빼버리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이게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과거의 강수량 데이터로 만든 배수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아, 국지성 호우로 2시간 만에 한덜치비가 쏟아지니까요. 오늘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옹벽이 다리 뻗고 이빨 꽂고 무게중심 잡는 치열한 수싸움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도면의 숫자는 완벽해도 자연은 늘 극을 시험하죠. 옹벽은 거대한 자연과 끊임없이 타협하며 간신히 균형을 잡아내는 공학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며 청취자님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비가 내리는 미래에도 우리는 딱딱한 강체 옹벽만 고집해야 할까요? 자연의 힘을 막는 대신 스펀지처럼 물을 머금고 팽창하는 유연한 연성 옹벽이 미래의 표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출근길에 옹벽을 다시 마주하신다면 그 벽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역학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딥다이브였습니다.